안녕하세요. 화용 언어를 키워주는 마음 읽기 교재의 사용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용주입니다. 오늘은 2부 마음 읽기 중에서 지각 조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챕터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각 조망이 아니라 지각 지식 조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각은 이제 현재 오감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 다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식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는 다른 지식이나 정보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과 지식을 좀 더 이제 구별하려면 이 과정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책상 위에 어떤 사물의 형태가 있을 때 이제 어떤 사물의 색과 형태가 눈에 들어오고 이것이 이제 감각인데요. 아, 이 사물의 색깔은 빨간색이고 둥글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지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내 머릿속에 저장된 내용으로는 이렇게 생긴 것은 사과야 라고 분류 범주화하는 이제 과정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기억하고 추론하고 설명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고 어저께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갖다 놨구나. 뭐 이제 이렇게 지금 기억하거나 갖다 놨을 거야. 추론하고 뭐 이제 설명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지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감각과 지각, 개념, 지식이라는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이 지각 조망은 개념의 차원에서 이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렇게 분류 범주화된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기억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추론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단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조망할 수 있게 되고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단계가 의도나 믿음에 대한 조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각, 지식, 조망과 화용 언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화용 언어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청자에 따라서 언어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시점과 그다음에 상대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각, 지식, 조망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각, 지식, 조망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시어 사용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음, 우리 그거 어제 봤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이 지식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여기에 나 라고 했을 때 여기라는 거는 상대랑 내가 지금 공유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상대의 그 지각을 조망할 수 있어야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각, 지식, 조망이 부족하면요, 정보량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동들이 자세하게 말할수록 말을 이제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정보량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모르는 걸 얘기할 때는 더 많은 설명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게 많아서 상대방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할 때는 되게 많이 커트하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거잖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량은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지 그 장황하지 않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각, 지식, 조망이 부족하면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기가 힘든데요. 이 이유는 A랑 B가 있을 때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A가 B한테 지식을 줬어요. 이제, 그러면은 B가
지식의 양이 달라졌잖아요. B가 또 얘기한 거에 의해서 A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 이 지각이나 지식 조망이 같은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대화의 흐름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이제 그거에서 조금 더 새로운 내용, 이런 거를 공유하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되려면 그러면 저 사람의 지식 조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그 지식 조망을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 얘기가 뺑뺑 돈다거나 그냥 그쳐버린다거나 질문에 답하거나 이렇게 유지가 이제 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그 본문의 단원에 들어가는 그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촉진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 1기와 이야기 2회가 나오는데요. 아동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보통의 그 경우에는, 이 줄글과 그다음에 사파를 같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사파를 뒤로 뺐거든요. 아동의 능력에 따라서 지금 줄글을 읽거나 줄글을 들은 다음에 바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은 미미와 보보 둘 다 혼내셨어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황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저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 쎄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이고 즉시적으로 바로바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상황 파악은 빨리빨리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상한데? 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읽은 다음에 뭐가 문제일까? 근데 모르겠네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나으시죠. 한 번 더 읽게 하거나 그림에서 자, 여기 누구누구 나왔지? 하면 뭐 보보, 미미, 선생님 동그라미 치고 자, 이 주인공들을 등장인물을 넣어서 얘기해 볼까? 해서 얘기를 한번 이제 리텔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뭐가 문제일까? 문제가 된 행동은 뭐일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보가 고자질을 해서 선생님이 보보를 혼내킨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정답은 이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핵심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질문을 한두 개 더 던지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고자질도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보보가 선생님한테 한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미미가 눈을 떴다라는 말이 중요해. 왜 그럴까? 뭐 이제 이런 식의 힌트나 단서를 주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막 정답을 알려주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또 다른 생각들이 나오거든?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하셔서요. 이렇게 열린 그런 그 과정으로 놔두시는 게 나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이 책은요, 만약에 40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40가지의 상황에서 적절한 말은 이거야. 이걸 가르치는 책이 아니거든요. 요 상황을 통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고 활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정답이 있고 저 사람이 이제 정답이 아니면 그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정답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몇 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답이 딱 하나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해주지 않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가면 마음 살펴보기에 문제 풀기 단원이 나오는데 이게 내용 이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핵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이제 핵심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들을 풀면서 아, 요게 지금 중요한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챕터에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 미미 눈 떴어요.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보의 말을 듣고 알게 된 게, 아, 미미가 눈 떴구나. 이거 첫 번째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미가 눈을 뜬 사실을 보보가 알고 있네. 미미가 눈을 뜬 사실을 알려면 보아야 되는데, 아, 보보도 눈 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꼭 안내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문제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 읽기가 부족해서 실수를 저지른 주인공이 아, 나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 그게 왜 문제가 됐는지, 왜 잘못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개, 의 말과 그 다음에 아동들이 세 번의 말의 기회를 이제 갖는 것으로 끝나면요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제가 이걸 진행할 때는요, 이 두 번째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오고 가게 했거든요. 우선 첫 번째 대화에서는 이 문제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해서 너무 속상했어. 이렇게 해서 너무 화가 났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친구가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들어가고요. 너무 속상했겠다. 너무 당황스러웠겠다. 이렇게 마음과 정서를 공유해 주는 걸 먼저 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이제 왜 그러냐면 문제 해결에 대한 촉진을 많이 받은 아동들이 다른 친구들이 얘기할 때, 자꾸 이제 그 문제 해결로 그냥 불쑥 뛰어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막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관계에서 또는 그 분위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실수를 벌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먼저는 속상한 친구의 마음을 공유해주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는 것들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잘 진행을 하려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마음 읽기를 다 할 수 있고 이 상황을 다 보는 게 아니라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는 친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나눴을 것인지를 상상해서 우리 아동들의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최대한 끌어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이상한 고자질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이제 보고가, 이제 그 미미가 눈 뜬 걸 보고, 선생님 미미 눈 떴어요. 이제 이렇게 일렀다가, 이제 보보도 혼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보보는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보보의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목소리도 그렇게 연극하는 것처럼. 아, 나는 그냥 선생님께 미미가 눈을 떴다고 말씀드린 것뿐인데, 선생님 왜 나까지 혼내셨을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친구라면, 너는 눈 떴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야, 나 눈 안 떴다고. 미미가 눈을 떴다니까. 그럼 너, 미미가 눈 뜬 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 내가 미미가 눈 뜬 거 봤으니까. 아, 봤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맞다. 내가 봤구나. 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눈 뜬 거 못 보셨는데? 이제 이렇게 끝까지 이제 이 아이의 입장에서 우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네가 만약에 눈 뜬 거를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네가 선생님 이미 눈 떴어요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네가 눈을 떴기 때문에 본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아, 맞다.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친구의 부족한 그런 그 마음 조망 능력이 잘 드러나도록,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끌어가 주시는 게 더 나으세요. 이거를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두 번째 너무 쉬운 숨바꼭질에서는 술래가 눈을 감고 숫자를 세기도 전에 숨어서 항상 이제 그거를 들키게 되는 그런 그 보보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제 보보는 계속 그걸 당하면서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보가 얘기하죠. 아, 근데 미미야 어떻게 그렇게 금생활을 찾아내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친구가 야, 미미가 다 봤잖아. 너 눈 숨는 거. 어? 그러면 미미가 눈을 감고 숫자를 센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숫자를 센 거야? 와, 반칙이다. 미미 나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숫자를 세려고 눈을 감기도 전에 네가 숨었잖아. 그때 미미가 다 본 거라고. 너 숨기 전에 미미가 너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했어? 안 했어? 어? 그럼 확인을 안 했는데 난 빨리 숨으려고 막 뛰어간 건데.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술래가 눈을 감았나, 안 감았나 잘 살펴보고, 너를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숨어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마트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모르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인 거죠. 내가 우리 엄마를 아니까 아줌마도 알아야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마트에 아줌마한테 물어봤는데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모른다고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줌마는 너네 엄마를 모르지. 왜 몰라?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 아줌마가 너네 엄마를 알려면 같이 만나서 인사를 하거나, 서로 같이 뭔가를 했어야 돼. 같이 만난 적도 없잖아. 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 엄마를 아는 게 아니었어? 아,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야? 우리 엄마를 다 모른다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 마트에 직원 아저씨한테 가서 엄마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엄마 옷 입은 색깔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걸 가지고 찾으시기가 쉬우실 거야. 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어. 이제 네 번째 과자 없어요도요. TV 광고에 나온 과자를 찾으려고 이제 갔는데 편의점 아저씨 지식을 조망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TV에 나온 그 과자 없어요? 어제 제가 밥 먹을 때 나왔던 그거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이제 뜨악해지신 거죠.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있죠. 근데 아저씨는 어제 광고에 나온 그 과자를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 어떻게 그걸 알아? 응? 왜 몰라? 어제 그 광고에 과자가 얼마나 맛있게 나왔는데 왜 그걸 몰라? 아저씨가 그 채널을 몇 번인지 알까? 그건 모르지. 네가 밥 먹을 시간을 알까? 아니, 그것도 모르지. 만약에 밥 먹을 시간하고 채널을 안다고 해서 그 광고가 뭔지 아저씨가 다 외우고 있을까? 아, 그렇구나. 내가 봤다고 해서 아저씨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구나.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친구가 하나만 얘기하면 조금 반대 의견을 내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고요. 모든 친구들한테 퀴즈 문제를 낼 때,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잖아. 이렇게 힌트를 이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거를 못 맞추게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설명하면 당연히 토끼라고 맞힐 줄 알았는데, 왜 그걸 못 맞췄지?
친구들은 네가 좋아하는 동물이 뭔지 몰라. 아니, 왜 몰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잖아. 아, 그렇구나.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만약에 다음번에, 이런 설명을 하려면 뭐, 어떤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거야? 누구나 알 수 있는 걸 설명해야 되는 거야. 토끼 하면 귀가 길고, 하얀 털이 있고, 당근 좋아하고, 이런 거를 설명해야지. 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 알았다.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해야겠다. 7번에, 두부의 2번은 이제 그 미민의 강아지 이 이름인 두부가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반찬이 어떻게 입원을 하지? 하고 이제 당황한 이야기였죠. 알고 보니 두부는 미민의 강아지 이름이었어. 나나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왜 난 몰랐을까? 그건 네가 미민의 강아지 이름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이야. 나나는 예전에 미미랑 그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을 거거든. 아, 그렇구나. 나나가 똑똑해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미미가 좀 더 설명을 해줬어도 좋았을 것 같아. 두부를 위해서. 있잖아, 우리 강아지 이름이 두부인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음에도 또, 모르는 이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물어보는 게 좋아. 그러면 알려주겠구나. 알았어. 자, 이거는 정말로 이제 지각 조망에 해당되는 거죠. 친구들이 보이는 이제 그 부분을 보이도록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도록 해서 친구들한테 그림이 안 보이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그림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난 분명히 그렸는데. 당연하지. 너 그림 어느 쪽으로 들었는데. 그림 잘 들었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 그림 앞면에는 네 그림이 있지. 뒷면엔 뭐가 있어? 그냥 빈 종이지. 그런데 너는 네 쪽으로는 뭐가 보이게 했어? 그림이 보이게 했지. 친구들 쪽으로는, 어, 빈 면이 보이게 했네? 거봐.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잘 보고 그 각도에 맞춰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아, 알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두두가 지금 아파트 계단에 싱싱카를 놨는데 물건을 많이 든 택배 아저씨가 그 근처를 이제 지나가게 되니까 두두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걸 치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단에 싱싱카를 놓은 두두가 혼나게 된 거죠. 아, 계단에서 싱싱카를 타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혼내는 거야? 뭐가 문제였을까? 계단에 싱싱카를 놓으면 위험해. 왜? 다른 사람들이 계단에서 싱싱카를 타는 거야? 싱싱카를 타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싱싱카를 못 보면 다치게 된다고. 왜 못 봐? 거기 싱싱카가 있는데. 택배 아저씨를 생각해봐. 택배 아저씨는 물건을 많이 들어서 앞이 안 보이잖아.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걷다가 싱싱카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 좀 미끄러지겠는데? 거봐. 그러니까 너가 안다고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 아, 그렇구나. 자, 마지막 사자가 안 보여요에서는요, 키가 큰 그런 그 보보가 이제 앞에서 사자를 보고 있어서 키가 작은 그 토토가 이제 사자가 안 보이는 상황이 됐는데, 사자가 자꾸 안 보인다고 하니까 보보는 이제 그 사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줄 알고, 저기 있잖아, 저기, 뭐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분명 사자가 있었는데 토토는 자꾸 안 보인다고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토토는 안 보였어, 사자가. 어? 그럴 리가. 난 사자를 다 봤는데? 난 사자를 엄청 잘 봤어. 네가 보인다고 토토도 다 보이는 게 아니야. 어? 나는 봤는데
토토는 못 볼 수 있다고? 그래, 토토는 키가 작아서 앞에 다른 사람들이 가리면 보이지 않는다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비켜줬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 맞아. 그래서 토토가 보이지 않아서 울었던 거라고. 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를 잘 보고 내가 방해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 확장하기는요, 이것도 언어 능력에 따라 다르게 촉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화하듯이, 이야기가 다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이제, 나나 눈 떴다! 두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보는, 자, 두두가 속삭였잖아. 두두가 눈 뜨고 나나가 눈 뜬 거 봤나 봐. 그래서 이렇게 속삭였는데 보보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뒷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쭉쭉쭉 이야기를 만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나 눈 떴다! 두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보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그냥 만들어가는 거죠. 눈을 뜰까? 눈을 감을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경험한 것을 생각하고 눈을 꼭 감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것을 이제 쭉쭉쭉쭉쭉쭉 이야기를 입으로 만들어 간다는 건 쉽지는 않아서 좀 더듬거나 수정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더라도 문어체로 이런 말들을 길게 해본다는 것도 언어학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동이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쓰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그럼 써볼까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한 거를 다 쓰게 시키면요. 점점 말을 줄이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생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교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일상에서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지각 조망에 관한 것들은 보여주기와 감추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세하게 말하는 것들, 보여주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지각과 지식을 조망해서 얼만큼 보여줄까, 요만큼 보여줄까, 가릴까, 보여줄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기에 해당되는 그 놀이들이 숨바꼭질이나 보물찾기나 퀴즈 내기나 비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퀴즈 같은 거 낼 때 카드를 다 보이게 들고 가거나 바로 이름을 말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의 지금 이제 지각 조망이라든지 지식 조망 이제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계를 조금 나눠서 이제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보여줘서 감출 줄 모르는 경우들 그러니까 집에 현관 비밀번호를 이제 막 큰 소리로 말한다거나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숨겨야 되는 것과 알려도 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비밀 머릿속에 비밀 상자에 넣어두자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눈 가리고 박수 소리로 잡는 것도 지각을 제한하고서는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린 이제 그 동물 같은 거를 색종이로 가린 다음에 뭐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림이 더 드러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동이 문제를 내게 해주시면 얼만큼 보여줬을 때 저 사람이 맞추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실에서 많이 하는 게임인데요. 요건 이제 보여주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나 셋 이상의 사람이 가림판을 사이에 두고, 어떤 활동을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안 보이는 상황에서 설명을 해서 똑같은 작품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동그라미 넣고 뭐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상대의 지각 조망을 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 외에 그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에 대한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일 우리 여행 갈 거야. 뭐 차 타고 어디 갈 거야. 이제 뭐 이런 거에서 여행지나
책 이름이나 또는 이제 유튜브의 뭐 프로그램 을 이제 제목을 구체적으로 자꾸 나누는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 제가 강화도에 여행을 가다가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경험한 것인지, 어디에서 본 것인지 출처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 네가 말해주면 들어서 알 것 같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아동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말할 때 엄마랑 공유하고 있는 지식, 아빠랑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전체 정보를 아빠 쪽에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이제 정보의 양을 조절하는 것들. 그다음에 선생님 역할 놀이는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의 이제 지식 조망을 해야죠. 그래서 요 학생은 뭐를 모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정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 조망을 하는 놀이로서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